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상규의 직설 6월 10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대통령의 한마디에 나라가 들썩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통령의 라면값 2,000원 발언과 마약 외압 특검 지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 유세 도중에 한 커피값 120원 발언의 후폭풍이 아직 가시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라면값 2,000원 발언을 불쑥 던져서 작지 않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이 발언은 9일 열린 2차 경제 비상점검 태스크포스 회의, 비상경제 점검 TF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대통령은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라면 한 개 2,000원 한다는 게 진짜예요? 라고 참석자들에게 반문했습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의 보고에 이어서 나온 발언이었습니다. 본인이 최근에 한 번도 라면을 직접 사보지 않았다, 사먹어보지 않았다는 뜻이고, 측근 누군가가 전해준 말을 그대로 이 회의석상에서 옮겨서 했다, 이렇게 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이 발언이 보도되자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았어요. 어제 라면 업계의 주가가 일제히 출렁이고 하락했습니다. 우리나라 최대의 라면 기업인 농심의 주가는 종가로 무려 4.64%나 떨어져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큰 손해를 본 셈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실상은요, 전혀 다릅니다. 실제로 2,000원이 넘는 라면들은 전체 제품의 1%도 안 된다는 게 라면업계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다소 비싼 기준으로 파는 이 편의점 기준으로 보면요, 전체 라면 상품의 10% 정도가 2,000원이 넘을 뿐입니다. 대통령이 말한 2,000원 라면은 전체로는 100분의 1, 편의점 기준으로만 봐도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현실과 동떨어진 지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흔히 사먹는 라면 가격 1,000원 안팎입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비싸다고 하는 편의점 가격 기준으로만 봐도 농심의 신라면과 진라면은 1,000원, 너구리는 1,150원, 안성탕면과 삼양라면은 950원과 910원에 팔리고 있습니다. 젊은 층에게 인기가 높은 이 불닭볶음면 1,250원이에요. 그리고 편의점 업체가 자체 개발해서 좀 저렴하게 내놓는 이른바 PB 라면 상품 거의 다가 1,000원 미만입니다. 라면은 계란과 함께 생활 물가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상품이죠. 이 TF 회의에서도 계란값 얘기하다가 라면값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의 2배나 비싸다, 이런 지적을 대통령이 하니까 좌중이 좀 술렁였다고 합니다. 전 정부 장관들이니까 직언도 못하겠고 그냥 듣고만 있었다는 거죠. 이런 대통령의 라면값 인식이 실상과는 매우 동떨어져 있다는 점은 두 가지의 우려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후보 때부터 시장에 자주 갔지만 현실 파악보다는 그저 보여주기식 감성팔이에 집중돼 있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둘째, 측근이나 참모가 얼마든지 잘못된 정보를 대통령에게 입력할 수 있고 대통령은 그 말만 믿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이게 야당 대표, 집권당은 아니라도 제1당 대표나 대선 후보 시절에는 정치적으로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하지만 무소불위의 힘을 쥔 현직 대통령에게는 큰 잘못이고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대한민국의 낭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커피 원가는 120원에 불과한데 이걸 3, 4천 원 물론이고 심지어 8천 원에 팔아서 커피점 사장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발상, 이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이번 라면값 2,000원 발언에서 또 나타난 셈이죠. 현직 대통령의 잘못된 발언으로 주가가 크게 출렁였고 시민들이 이 보도를 보고 많이 동요했음을 좀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지표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서울대학교 국가미래전략원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4일부터 7일까지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정부에 바란다는 그 제목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새 정부가 집권 후 추진해야 할 최대 과제는 경제위기 극복이 압도적인 1순위였습니다. 응답자의 47%, 좌우 중도 가리지 않고 46에서 48%가 경제와 민생 문제를 첫 손가락에 꼽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75%가 경제 민생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들었어요. 그만큼 시급하고 또 절박한 과제라는 것이죠. 하지만 현 정권은 이런 국민적 여망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는 민주당이 주도해서 국회를 통과시켜 넘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을 10일 공포하고 즉각 시행에 들어갑니다. 2016년 이른바 국정농단, 그러니까 박근혜 특검의 6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검사 120명과 함께 이 수사 인력까지 총 560여 명이 투입된 전 정부 인사의 사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런 특검이 동시다발적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을 휩쓸게 됩니다. 일정을 보면 늦어도 7월 10일에서 11일쯤에는 본격 수사가 시작돼서 최장 170일, 6개월 가까이 광풍이 몰아칠 것입니다. 대통령 이재명은 7일 민주당 지도부를 서울 한남동에 대통령 관저로 초청해서 축하 만찬 같은 걸 했죠. 파한대소하는 모습들 사진으로 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 법안도 빠르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합니다. 원내대표 경선에 나온 서영교가 전한 말입니다. 이 거창하고 긴 이름의 특검안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세관 직원들의 마약 사건 연루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경찰 고위 간부의 외압이 있었고 의혹이에요. 그 외압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시작됐다는 의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의혹들의 배후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자인 이종호 씨가 있고 그 배후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제2의 김건희 특검법인 것입니다. 무소불위의 지금 대통령이 지시를 했으니 그것도 특별히 이 원내대표 경선에 나온 지도부들을 향해서 말을 했으니 이 특검법안, 제4특검법안도 빛의 속도로 요즘 이 빛의 혁명, 이 빛을 좋아하죠? 빛의 속도로 법제화될 것입니다. 이 4대 특검은 우리나라는 물론이고요. 세계적으로도 그 유례를 비슷한 사례를 찾기 힘든 정치 보복성 동시다발 특검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특검으로 날이 새고 특검으로 날이 지는 나라가 됐습니다. 한여름의 불볕더위는 이 특검으로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 총구는 모두 전 정부와 국민의힘 인사들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보수우파 여러분, 안전벨트 단단히 조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박상규의 직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